변화에 우리 중구, 문화도시 중구 어떻게 브랜드가 되는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한테 큰 기회는 뭔가요? 중구에? 우리 중구에 닥친 큰 기회. 또 유형,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23만 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다고 느낍니까? 이게 크다고 느낍니까? 어떻게 보나요,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보면 150만 도시기, 서구가 한 또 뭐 거의 50만 되고 유성도 40만 되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가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20만이라는 도시가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휘에, 그러니까 표기에 동가성이 있는데 이 동가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이거 적은데도 시인데 우리는 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뤄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 도시의 개념. 그리고 또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독립국가들이 많아요. 어디입니까? 바티칸. 10,000명도 안 되시는 분들이 독립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20만이 안 되는 독립국가가 한 10여 군데에서 올림픽 할 때 그 국기를 당당하게 높이 올리고 입장하시는 분들, 대표 선수다 보이는데 보면 20만 안 되는 국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라는 것은 이 도시 자체를 단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장점, 약점, 단점, 기회를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학군도 좋고 아름답고 원도심이고 없는 것도 없는, 그러니까 또 재래시장도 많고 참 장점이 많고요. 또 약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우리는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내세울 만한 게 뭡니까? 전국에. 또 전 세계에 내세울 만한 거. 예? 그 이른바 이제 하나의 상징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그런 걸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의 초점이 명확해야지 그것으로 인구도 방어하고 또 인재도 유입하고 또 투자도 유치하고 또 우리의 삶들도 더 고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전에서 1시간 40분, 여기가 인구가 7만, 조금 안 되니까 7만 잡고 우리 중구는 부여군의 3배입니다. 근데 부여군은 세계 1등이 있어요. 백제 문화유산. 뭐 다른 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굿들의, 이건 브랜드 대상을 연속 12년 뭐 이렇게씩 받는 뭐 으뜸 브랜드예요. 그래서 특산물, 토마토 1등입니다. 토마토 1등. 그리고 KTNG의 공장이 거기 있잖아요. 수출을 1조가 넘게 하는 아주 수출 강소 도시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인구는 3배가 많은데 이웃 도시인 부여에 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서구, 유성구 할 것 없이 해보면 우리가 어떤 장점을 찾아서 발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중구에 유네스코 등재된 게 있나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등재 안 됐지만 이런 걸 발굴해내는 거, 1등을 찾아내는 거 중요하다. 도시가 오래되면 사람도 계절 바꾸면 옷을 바꿔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가 오래되면 다시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리포지셔닝을 다시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자꾸만 낡아갑니다. 그래서 낡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으뜸 효도시인데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매력 없어 안 옵니다. 젊은 사람이 안 오면 투자가 안 와요. 예. 대전 발전의 큰 계기가 93년도 엑스포죠. 예, 엑스포로 인해서 대전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죠. 둔산 신도시. 네. 그리고 나서 대전이 대폭 커졌는데요. 그런데 93년을 계기로 해서 중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서구는 커지고 유성구는 발전하고 하는데 기관이 다 떠나갔잖아요. 시청이 갔지. 왜 시청이 가야 됩니까? 도청 뭐 그건 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포로 갔고. 왜 꼭 골로 가야 되냐 이거지. 그 자리를 수성하지는 못하느냐. 보통 뭐 이웃의 도시들 한 곳에 역사를 몇백 년 이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빠져나가느냐. 이거 생각해 볼. 그래서 결국 이게 브랜딩이 다시 리브랜딩, 리포지셔닝이 필요하다. 저 중구 민이죠. 중구에서 근무를 하니까 아침 출근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데 아름다운 게 참 많고 좋은 게 많은데 제가 보면 통합된 이미지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웃도시. 논산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군부대. 예, 군사도시. 논산 훈련소. 이게 결정적인 이미지가 있지요. 예, 공주, 부여 다 있습니다. 예? 그 고유성이 있어요. 근데 이 중구가 무엇인가요? 중구? 올해 중구 새로운 중구청장께서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어원이 어디입니까? 이 중구가 대전만 중구가 있습니까? 중구가 있는 시들이 꽤 돼요. 아시죠? 변별성이 있나요, 이게? 메이지 시대 때 검은 배가 일본에 들어왔잖아요. 그걸 보고 기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서양을 배운다 해서 간 것이 독일이에요.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도시 발전을 봤다고요. 센트럴 스테이션이 있어요. 유럽의 철도들은 반드시 센트럴이 있어요. 센트럴 허브에서 각 브랜치로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듭니다. 그게 물류망이에요. 거기에 물자, 병력, 수송, 병참들이 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메이지 정부가 그대로 따와가지고 쭈오구, 지금도 이 도쿄도 중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쪽은 미나미, 서쪽은 니시, 동쪽은 히가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동구, 서구, 중앙구, 남구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식민지 시대 이름을 우리 신채호 선생님, 신채호 할아버지의 후예인 우리가 이걸 그대로 개념 없이 100년 동안 써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명칭을 바꾸면 제가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닌데 확실히 바뀌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한 번씩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구의 역사성, 그러니까 지리성, 장소의 역사성은 있지만 이 표기가 잘못돼요. 표기에는 표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미추홀구 아시죠? 이처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바꾸고 나서 도시가 발전한 사례가 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이 중구하면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는데 일관된 통합된 이미지가 없어요. 그걸 이제 마케팅에서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포지셔닝. 하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는 거죠. 그걸 설명하려면 좀 말하기 좀 불편한데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거, 브랜딩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인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중구를 마케팅한다. 중구에 투자를 땡긴다. 예술인을 모신다. 할 때 중구는 뭐냐고 물어보는 거지. 변별력이 없어요. 유성구 변별력 있습니까? 있어요. 유성 있어요. 유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대덕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차별화된 이미지가 있어요. 어찌됐든 대덕구. 예? 근데 이 중구 이게 부산 중구인지 서울 중구인지 그 다음에 일본의 중구인지 또 뭐 어쨌든 유럽의 센트럴인지 이게 어떤 중구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인터넷으로 검색해 중구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구 시대는 하여튼 중구 명칭부터 리브랜딩, 리포지셔닝의 아주 중요한 정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 계층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된 개념이 없으면 축제는 했는데 무엇을 위한 축제 이게 애매한 거지. 효문화 정말 좋은 전통문화 자산 아닙니까? 근데 이 통합된 이미지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중구가 이게 중심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중심지가. 이 중심이 왜 중요합니까?
중심이 이게 말하자면 밀도가 높고 상징성이 높고 이게 세야 됩니다. 중심지는 걸어 다녀야 돼요. 걸어 다녀야 돼. 그래야 여기서 권력이 탄생하는 거예요. 어떤 권력? 시민 권력. 차를 타고 다니면 권력이 생성하지 않아요. 네? 이게 속도의 역습인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동차의 속도, 자동차의 자본, 자동차의 일단 문화에 이게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전 세계가 걷는 도시예요. 불란서 이달구 시장이 15분 도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불란서뿐이 아니고 베들린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프랑크푸르트도 다 중심지는 걸어 다닙니다. 대부분 걸어 다닙니다. 브라질조차도 얼마나 땅이 큽니까? 다 걸어 다닙니다. 걷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차 타고 다니면은 쇼핑을 안 해요. 네? 지금 중구청 앞에서 저 대전역 쪽으로 쭉 보세요. 중앙 차선 있잖아요. 간선 차선이죠. 근데 지선을 보세요. 지선에서 소상공인들이 장사 잘 된다는 것은 그 지선에서 내려서 뭘 사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되는데 다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 비효용적인 구조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중구청 앞을 15분 도시로 세팅을 해놓으면 그것은 이제 차량을 양방향을 일방향으로 돌린다든지 몇 단위 블럭을 시범적으로 전면적으로 걷는 해방감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강대훈이가 말한 1km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거리 1km. 그럼 보통 6블럭이 나눠져요. 6블럭. 왜냐하면 300m씩 한 편에 300m씩 3블럭. 6블럭 정도 있으면 대규모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긴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노팅힐 그 영화 있잖아요. 노팅힐 거기도 마찬가지고 1km. 지금 1km가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유송 톨게이트에서 그 월드컵 축구 경기장 있잖아요. 그 도로 앞에다 갖다 놔가지고 상권이 들어갈 틈이 없어. 쇼핑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 그걸 1km 뒤에다가 밀어놨으면 엄청난 그 로데오 타운이 됐을 거예요. 거기 아울렛을 갖다 놔도 잘 되고, 백화점을 갖다 놔도 되고, 종합타운을 갖다 놔도 잘 돼. 근데 도로 앞에다 갖다 놔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걷는 도시라는 것은 새로운 중구의 이름 계층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동차가 안 다니면 상권 폭발해요. 한번 보십시오. 성수동 사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시대도 변했고 이거 다 걷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1시간 반이면 오사카 도쿄에 도착하시잖아요.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차가 다닙니까? 우리는 차를 그것을 극복하셔야 돼요. 당분간의 부적응을 극복하셔야 돼. 그래서 지방도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KTX예요. 철도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빠른 KTX. 그 다음에 거북이 철도. 거북이가 있어야 내려서 장도 보고 밥도 먹고 한 잔 걸치고 자고 이런데 다 지나가 버려. 그래서 KTX 여기 있는 데는 살고 지나가는 데는 신태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서대전역에서 익산 가는 뭐 황등 다 몰라 그래 버렸잖아요. 지나가니까. 그래서 우리 중구도 이제 종합적인 설계를 해야겠죠. 지나가는 길과 걸어가는 길 이것만 제대로 해도 소상공인들 천국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 오금민 지사님 계실 때 제주 3년을 강의를 다닌 것 같아요. 청주공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역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제주도도 서귀포만 있는 게 아니고 애월, 남원 그런 이제 읍면동까지 가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의 동에서 하나의 명품을 그게 일촌 일품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래가 이제 일본의 큐슈에 그러니까 일본 큐슈에 저 백부 오이타 뭐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저 화천 뭐 이런 데입니다. 이런데 이제 히라마츠라는 분이 답이 없거든요. 오사카, 고베, 뭐 센다이도 아니고 그래서 했던 운동이 하나의 마을에서 도시가 아니고 우리는 동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구에 몇 개 동이 있습니까?
17개. 그러니까 결국 선진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대전하면 대전 1등도 중요하지만 동 1등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뭐 이게 대흥동 이런 동 단위에서 세계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 그게 상품이 됐든 또 서비스가 됐든 또 문화가 됐든 인물이 됐든. 그래서 일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인데요. 이 동에서 하나만이라도 세계적인 것들이 나와야 된다. 세계적인 것들이 나오면 먹고 산다. 그 사례가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우리? 성심당이잖아요. 성심당 브랜드가 150만 있는 대전 브랜드력을 압도해요. 성심당 효과. 이게 대전 임팩으로 성심당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키워드가 성심당하고 그 보조 키워드 연관 검색어라고 하는데요. 그게 대전으로 딸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성심당 같은 게 우리 중구에 100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의 핵심은 그런 100년 가게, 또 오래된 맛집, 그 다음에 오래된 양장점, 오래된 양복점, 예? 포장마차일지라도 이런 것을 동 단위에서 명품으로 만드는 전략.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제주에서 그리고 이걸 다시 통상과 수출로 연결해달라 이런 말씀을 듣고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세계적인 명품이 됐어요. 우리 중구 땅값이, 우리 중구 아파트가 서구에 비해서 34평인데 왜 2억씩 밑으로 빠집니까? 나라를 지키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문화력, 국방력, 이런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땅값이에요. 땅값이 싸면 외국 자본들이 다 걷어갑니다. 다 걷어가요. 그리고 원주민들은 노예처럼 그 플랜테이션 이런 농장에서 하루 종일 햇빛 받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겨우 먹고 살아요. 제가 갔던 케냐, 탄자니아 이런 커피밭에 있는 그 현지인들 그렇게 살아요. 땅값이 싸니까. 지가가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이걸 레버리지로, 중구는 강남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제가 보는 묘는 산성동 이쪽은 너무 저평가가 됐어. 마음이 아파 저기. 그래서 일정 정도의 하여튼 지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경제적인 것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주도가, 저 같은 사람도 초청을 받아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한 방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 효리가 제주도로 왜 갔는지는 몰라. 근데 갔어요. 그 다음부터 서울에 이런 효리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분들이 효리 따라서 제주도 곳곳에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효리가 좋으니까 나도 좋은 거야. 일단 바다가 쫙 보여야 돼. 그 다음에 통유리로 돼 있어야 돼. 음악도 흘려야 돼. 중국집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생긴 것도 틀려. 근데 중국집이야. 말하자면 그런 거지. 문화 자체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가 본사를 어디로 갔습니까? 제주도로 옮겨버렸어요. 제주도로. 다음 카카오가.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카카오 다 쓰잖아요. 국민 메신저. 카카오 가니까 거기에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IT의 섬이 돼버렸고, 제주도가 정말 부자가 됐어요. 거기 이제 그 귤밭 하시는 분들, 귤로 그 소득이 창출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 1000년 동안 안 올랐던 땅값이, 재산권이 대단해졌다니까요. 제주 전체가. 그래서 도시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도시 안으로 들여놓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면 공장을 유치한다, 산업을 유치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공장을 유치하면 공장에 젊은 사람들이 옵니까? 안 와요. 산단에 안 갑니다. 대한민국의 산단이. 저도 이제 깜빡깜빡해요. 하여튼 1300 몇 개인가 있다고 하면 안 간다고. 왜 안 갔냐? 그래서 애플은 애플 산업단지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라고 않고 애플 캠퍼스라고 합니다. 캠퍼스.
삼성이 하니까 소니도 소니 캠퍼스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뭐라고 합니까? 평택에. 평택 또 기흥 삼성 공장이 아니고 캠퍼스예요. 캠퍼스. 캠퍼스에는 꼭 들어가야 될 건물이 뭡니까? 예. 도서관이 있어야죠. 카페가 있어야지. 체육관이 있어야지. 그 녹지가 있잖아요. 대학 캠퍼스는 다 녹음이 우거져 있잖아요. 나무도 수령이 오래된, 예? 우리 대전의 대학들 아름다운 캠퍼스들이 많아요. 산업단지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 안에 호텔도 들어가야 되고, 예? 그래야 라이프 스타일이 거기 이식이 되는 거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가고 인재들이 오고 거기서 일할 맛이 나는 거지. 요즘은 멋진 도시는 요즘 일자리가 많아야 뭐 사람들한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멋진 도시들 뉴욕에 한번 가보세요.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 일자리가 있습니까? 일자리가 있냐고요? 없어요 거기. 네? 런던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온 분들이 그 간격을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가요? 왜 가냐? 유학을 왜 가 거기? 네? 비즈니스 왜 가냐? 멋지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도 멋지면 가요. 네? 멋진 아가씨들 정말 섹스 앤 시티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주 한때 굉장히 유명한 시콤인데 거기에 그 미시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건 도시의 라이프는 폼생 폼사란 거야. 폼생 폼사. 폼생 폼사로 살 수 있으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효리 씨가 와서 살 수 있는 도시. 예? 컨셉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치하면 전략적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산성동에 정말 멋진 곳이죠. 산성동. 보문산, 산선도전, 통개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개발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게 문명, 자연의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태를 지키는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냥 싹 뭘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관광을 가시면 어느 도시에는 막 정말 사슴들이 야생으로 1, 20마리 아니고 몇백 마리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미국에 생각이 잘 안 나네. 아무튼 갔다가 치고 현지인이 아침에 조깅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곰이 있다. 그래서 곳곳마다 표지판이 있어요. 곰 주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의 어느 그 어디입니까? 하여튼 백부. 그런데는 야생 원숭이가 보문산 같은데 한 1000마리씩 살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는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이 무리와 이 무리가 전쟁을 했다. 그리고 뭐 다 같은 뭐 IT 기술로 해서 지금 뭐 이렇게 그 개체 수는 몇 마리인데 저 두목은 누구다. 그걸 보러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원숭이들이 내려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보러 사람들이 가서 그 원숭이가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가는 이제 5부, 6부까지는 안 올라가고 사람은 한 3부까지만 가서 그걸 보는 거거든. 우리 이 축선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생태를 보호하면서 문명과 함께 가는 방식의 개발. 상당히 어렵지만 있다고요. 이게 위에서 보면 쫙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의 컨셉이 뭐냐? 이런 거예요. 도시민이 이런 풍경은 사실 서구나 유성구보다는 우리예요. 이러면서 이런 의자에 딱 앉고 또 노트북 펴고 일도 하고 또 반쯤 놀고 이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이런 것이 강력하게 땡기는 겁니다. 예? 워크와 보케이션의 합성말이 보케이션인데 보케이션 아무튼 오케이션이라면 워크하고 보케이션 일하고 놀고 일하고 이런 딱이지 않습니까? 대전역에서 걸어서 15분인데 여기 이래서 먹을 거 많고 풍부하고 칼국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자산 융합 이런 거예요. 산페르민 축제라고 아시죠? 이게 그 스페인의
아주 작은 동네예요. 산성동 같은 데야. 예? 여기는 뭐 공장도 없어. 반도체 공장, 뭐 자동차 공장, 조선소 없어요. 예? 뭐 콘텐츠 진흥원 이런 것도 없어. 효문화 진흥원도 없어. 예? 강원도 횡성 같은 데야. 소 몇 마리 있는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600년 동안 이때가 오면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기록 보시면 수없이 죽거나 다칩니다. 예? 죽거나 다쳐도 하는 거야. 왜 합니까 이거? 우리는 한 사람 다치면 난리가 나지. 다쳐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예? 안 돼. 근데 왜 하나 이거? 이거 왜 해? 산페르민에서 왜 600년 동안이나 소하고 달리기를 합니까? 자산이 이거밖에 없는 게 자산이. 임실 아시죠? 임실군. 예? 임실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주용환 신부님, 그죠? 신부님이 알려준 치즈를 해서 어떤 치즈입니까? 싸구려입니까? 고품격입니까? 최고품격입니다. 예? 그 지역이 살려면 자기 지역 자산이 무엇인가를 발굴해서 이걸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100년 이상 해야 돼요. 예? 제 책에는 100년 이상, 1000년의 지역. 예? 제가 지역 마케팅을 하는 이제 그 공기업에 임원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사할 때 항상 그래요. 100년 단위로 생각해라. 도시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고치지만 그거 갖고 부족해. 로마인들이 1000년을 살 것처럼 1000년의 제국을 만드는 것처럼 도시를 만들다가 어떻게 했냐. 2000년씩 쓰잖아요. 콘스탄티노플은 고쳐갖고 2000년 더 쓰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라는 것이 이게 사람의 수명은 100년 내외지만 이 도시는 재생하고 고쳐 쓰고 재창조하면 1000년씩 간다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죽는 거 한번 우리가 사는 도시를 정말 지속 가능한 형태로서 그래서 여기 소 갖고 달리기 이걸 해야 카메라들이 오고 언론이 오고 이거 본다고 오고 궁금해서 오고 호기심 천국도 오고 호기심 반국도 오고 도시가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소하고 달리는 거야. 600년 동안. 예? 그래서 우리 효 축제도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응? 근데 이게 효를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것도 학자분들께서 좀 개발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인권이거든. 인권의 개념에 크게 말하면 효라는 거는 설명이 필요해. 설명을 해야 돼요. 학자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좀 제공해 주셔야 돼. 그러나 이것이 이 세대 간의 예의, 태도, 인권이거든. 그래서 이런 인권의 도시인 거죠, 이게. 그래서 효문화 축제도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600년 동안이나 하는 이 시골 마을의 축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시 갑니다. 이 잠깐만 반복이 되는데 우리 중구하면 딱 떠오르는 이거 이제 에펠인데요. 파리라는 이미지하고 에펠하고 딱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는 뭐 파리 엑스포 때 만들었다, 뭐 철골구입니다. 그것은 뭐 팩트고 현재는 파리 하면 에펠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마케팅을 한 거예요. 파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빵 만드는 회사도 차용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빵이 잘 팔리니까 이걸 로고로 쓰는 거 아닙니까? 상징으로 쓰고. 이렇게 딱 맞는 중구의 상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성심당 잘 왔습니다. 뭐 그럼 소보로 할까요? 중구 소보로? 차지하겠지. 예? 무엇인가를 차지해야 돼. 그래서 그거와 하는 것이 브랜딩이다. 도시 브랜드는 빌바오 같은 거. 이건 이 도시로 하면 이 미술관이 생각이 나는 거고. 파리 하면은 어찌됐든 베들리라는 브란데부르크의 문이 생각이 나는 거고. 그래서 다 세계의 정상들은 다 가서 거기서 회개를 하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 대한민국 통일을 얘기할 때도 브란데부르크 문에 가갖고 회견을 해. 왜 그렇게 합니까? 있어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있어. 매력적인 거, 땡기는 힘.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구는 무엇으로 우리 도시를 삼을 것이냐. 저는 이게 전 놀라운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에다가 이런 이게 뭐죠? 위에 올린 거? 이게 뭐예요? 쑥가.
쑥가도 올리고 거기에 참깨도 싹 올리고 이렇게 먹는 음식 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구촌을 몇 바퀴 다니는데 없어. 예? 없어. 그리고 제가 이제 외국인들 친구들 꽤 많아요. 1년에 저를 통해서 오는, 제가 영어신문 발행인이니까 꽤 많습니다. 근데 한 번씩 하면 놀랍다. 경이스럽다. 뭐 불같은 맛이 난다. 근데 안 매운 것도 있고 바지락도 있고 막 우리 중국은 칼국수 공화국입니다. 이거 칼국수 공화국이야. 이런 데가 없어. 예?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하도 이걸 익숙해서 이게 놀라운 줄 모르는 건데 이게 놀라운 음식이에요. 예? 근데 GRDP 총 생산이 인천이 부산을 넘어갔습니다. 백조 도시입니다. 백조 도시. 그래서 제 도시는 어떻게 브랜드가 되는가에 주요한 테마가 대전이 GRDP 총생산, 영내 생산이 48조이기 때문에 백조 도시로 만들자. 백조 도시. 백조가 되면 포부가 생겨요. 2배 성장하면 돼. 2배 성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장이란 건 2%, 3%, 뭐 금리가 8% 이거 아니거든. 금리만큼도 성장 못하는 건 성장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연명이라고 해요. 연명. 예? 연명. 연명과 성장은 다 다릅니다. 성장하려면 적어도 경제 엔진으로 2배, 이렇게 3배. 그런 도시들, 폭발하는 도시들 많죠. 중국의 도시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인천이 과거 뭐 하여튼 60조 뭐 왔다 갔다 67조 했는데요. 송도, 영종, 청라를 개발하고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화, 국제화 같이 융합이 되면서 폭발하고 있어요. 폭발해. 네? 서울이 아닌데 발전하는 유일한 도시. 이 마케팅을 너무 잘해. 그래서 이 국제도시론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관해서만큼은 이래도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칼국수의 공화국, 대한민국 칼국수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선포, 칼국수 축제 때 선포해도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칼국수 박물관 하나 없잖아요. 네? 칼국수 영수가 없다고. 네? 그걸 뭐 거창하게 짓자는 게 아니에요. 칼국수 시작했던 그런 가옥을 하나 구해서 매입해서 마을 기업에다 준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 민간 하도록 하여튼 정신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가 없는 거지. 우리 현상만 있는 거지. 이 맛있는 칼국수만 있는 거지. 칼국수에 뿌리가 없어. 근데 인천은 짜장면 박물관이 있어요.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옛날 짜장면 집에다가 박물관을 시에서 붙여준 거야. 이 안에 가면 짜장면 처음 만들었던 그 광신제면이라고 유명해요. 그 백곰표, 뭐 백설포 밀가루 포대가지고 막 했던 그 역사가 쫙 나와요. 사진에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꼭 한번 갔다 오십시오. 예. 꽤 많은 콘텐츠, 좋은 콘텐츠. 그래서 옛날 우리 짜장면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거기 가면 행복함을 느끼는 거야. 예? 또 그 도쿄에 가면 담배 소금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이거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새로 만들 것도 뭐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사례 얘기하면 기분 나쁠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갖다 놓고 그 유지비도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동네 슈퍼만큼의 이용자가 없는 공공시설이 많다고요. 그냥 갖다 놓는 게 중요해요. 갖다 찢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생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비용도 안 들고 행복해지고 콘텐츠가 생기고. 예? 그래서 우리 중국가 정말 칼국수 박사 정도, 우리 중국에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 있잖아요. 왜 우리는 칼국수 박사가 없는 거예요? 예? 파스타 박사들은 얼마 많은데. 그래서 말하자면 지역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는 차이의 놀라움인데요. 이건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게 어디인지 아시죠? 이게 부산 감천마을이에요. 근데 이게 학교 다닐 때 목동, 선화동에서 목동으로 해서 옥선역으로 해서 용두골로 해서 이렇게 다녔어요. 여기에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재생으로 갔으면
이쪽의 지가가 훨씬 높아졌을 거예요. 원래 로마, 이게 도시의 원형은 알렉산드리아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하여튼 주둔지에 도시를 만들었고 그 원형을 또 받아다가 로마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로마의 그 원형이 지금의 유럽의 도시고 미국은 언덕만 있어도 미칩니다. 그 부동산 업자들이 언덕만 보면 눈이 뒤집혀. 왜냐하면 탑셀럽들, 예? 최고 레벨의 그 연예인들이 언덕에 살아요. 타운드에 살아요. 그래서 힐자만 붙이면 버버리 힐즈, 예? 힐자만 붙으면 높은 가치예요. 그래서 황제들이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본 거예요. 권력은 사실은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층을 좋아하는 거지. 높이 올라가려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생리의 본성이에요. 높은 데로 가고 싶은 거. 하늘 날리고 싶은 거. 뭔가 가고 싶은 거. 근데 이 감천마을,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가 지금까지 했던 형태, 목동에다가 쫙 밀어버렸잖아요. 싹 밀고. 예? 원래 높아야 될 곳과 낮아야 될 곳이 있어요. 저층은 높게 해서 균형을 맞추고 고층은 낮게 해서 빌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갈 데가 박물관, 예술관, 도서관, 카페, 연구소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서점 뭐 이런데 골목골목에 그런 문화들 다 들어가는데 그걸 확 밀어버립니다. 어떻게 밀냐? 이런 식으로. 목동이에요. 목동. 지금 대전이 다 이 모양이야 지금. 예? 다 이 모양이야. 좀 속상해 죽겠어요. 아주 화가 나. 다리에 힘이 빠지네 진짜. 그래서 좀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쇼입니다 저. 정말 이거 경관이라든지 조망이라든지 스카이라든지 완전히 개무시한 겁니다 지금. 예? 싹 밀어버린 거야 지금. 예? 이게 지금 허가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장님들, 예? 심의 그 위에 자세히 봐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망하는 길로 가야 돼요. 차별성이 없잖아요. 똥값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수동이 뜨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최고로 집중하는 곳이 강남 3구가 아니에요. 강남 3구도 존경합니다만 표준화돼버렸어 거기가. 예? 표준화돼버렸어. 그래서 삼성동 또 테헤란동 몇 가만 빼놓고는 파워가 옛날 같지 않아요. 성수로 갑니다. 성수로. 예? 그래서 성수 재개발계획 이런 것들 메가급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 싹 미는 게 아니고 살리면서 서울에서 해서 녹음길로 그린웨이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강연에 말씀드렸어요. 자 보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보문산이 있죠. 도심에 산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예? 제 친구 중에 압둘라, 그 다음에 모하메드, 후세인 왔어요. 2, 3분을 멍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beautiful. 너 왜 그래? beautiful too much. 아름답대. 뭐가 아름답냐. 너 니들은 뭐 부자고 오일도 나고 뭐 다 막 부러운 게 없잖냐. 뭐가 아름답냐 했더니 산이 있잖냐. 산. 그 저도 이제 뭐 카타르, 두바이 뭐 이제 그 도시들 다니면 저는 몰랐는데 그 사람들은 언덕이 있는 거지. 그것도 모래지. 나무가 있는 산에 대해서 경탄하는 거야. 그 도심으로 강이 흐르잖아요. 3대 하천. 유등천, 대전천, 예? 갑천. 아름답다는 거야. 그래서 look like heaven. 이게 천국 같다는 천국. 아 그러냐. 난 몰랐다. 이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중구 전체를 부분 개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지구별로 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행사는 짓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솔직히. 시공사는 시공비 받으면 돼. 철거 콘크리트 해갖고 짓는 공법으로 사는 주민이 문제인 거지. 장기적으로 이 집가가 이거 방어가 안 된다니까요. 집가가 방어가 안 돼. 차별이 없으면.
뭔가 중국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유성 따라가서도 안 되고 서구 따라갈 수도 없고 여기 오면 뭔가 달라야 돼. 네? 그래서 전체를 그래서 다시 이제 보문산 얘기를 했는데 보문산에서 자 보세요. 충남대 병원이 있습니다. 충남대 병원. 왜 충남대 병원이 충남대 병원 여러분 조선대 병원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세브란스. 거기는 중정도 있고 그 하여튼 면적도 있고 나무가 있어요. 우리 충남대 병원 나무 있습니까? 나무가 없는 병원 안 돼요. 또 이제 충남대는 국립이라고 제가 이 말씀 할 수가 있고 이제 민간 병원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자주 찍을 때 어느 데 가보면 자 장례식장이 있어요. 병원이 있어. 네? 그다음에 요양원이 있어. 원스톱이야. 이건 무슨 닭장도 아니고 아프면 아니 요양병원에 있다 아프면 병원 갔다가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거 허가 이거 조례를 바꾸서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원수톱으로 가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한 군데 다 때려놓고 있어요 지금. 네? 효율도 좋지만 이렇게 전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아프면은 그런 녹색의 나무 이런 거 없애야 되나요? 주차장만 있어. 네? 영화 남과여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노인들이 이제 70, 80대 가지고 아팠는데 옛날에 사귀던 분이 와가지고 면회를 하는 얘기예요. 이런저런. 근데 뒤에 수목이 있고 휠체어를 타도 아름다워. 왜냐하면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녹음이 있고. 예? 근데 주차장만 있는 거야 이놈의. 예? 이게 과연 도시냐? 꼭 도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 이런 거지 우리가. 그래서 자 보세요. 보문산에서 이음길로 녹음길로 그림회를 만들어서 옵니다. 충남대 병원까지. 그래서 차도는 차도로 하지만 거기서 다시 푸르른 녹음길로 와서 서대전 공원까지 옵니다. 이거 딱 15분 거리예요. 서대전 공원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서 10분 이내에 서대전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녹음길로 그린웨이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도 여러 번 썼는데 이걸 그러면 생태 바이오 힐링 지구가 되는 거지. 아름답잖아, 아름다워. 세이백화점 폐점돼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네? 그래서 오아시스 22일 제 블로그에 있어요. 꼭 한번 열어보시고 거기는 이음길로 해가지고 그 기가 막힌 곳이거든 이게. 개발이란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걸 막 져가지고 탄소를 뿜어내면서 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커넥트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자연환경과 문명이 같이 이어지는 거. 우리 중구는 너무 자원이 좋은 자원이 있는데 다 맥락이 없이 끊어졌다 이거예요. 효 마을이다 하면 효 마을의 정신과 문화와 그런 분위기가 서대전역까지 또 우리 뭐 하여튼 중구의 선화동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고 또 선화동의 하여튼 라이프 스타일이 또 뭐 산성도까지 이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보면 하여튼 우리의 축제들, 우리의 또 시설들이 그러니까 중구청 앞에 중구문화원이 그게 문화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차장이지. 그 문화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뭐 복합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좀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그냥 헐어버리고 공간을 주셔야 돼요. 공간. 거기다 또 덕지덕지 올려놓으면 중심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명충도시는 광장이 있어요. 광장이. 태전역 광장을 없애버렸잖아요. 그것도 또 주차장이야. 택시 왔다 갔다 한다고. 예? 그럼 바보 이런 말 하면 또 그러네. 아무튼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이 분절해서 연결로 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구, 청사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효월드 너무 멋지고요. 원도심 멋집니다. 예, 파워 있어요.
보문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그 연결을 해야 소상공인들이 삽니다. 소상공인 살아요. 아파트 값이 올라요. 예? 연남길에 있는 아파트는 강남 아파트 이상해요. 거기가 강남 아파트는 40층, 50층, 60층 많잖아요. 연남길 아파트는 층고가 10층 내외예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거기가 돈이 없어서 안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가 휴먼 스케일하고 딱 맞는 거야. 부담감 없고 쫙 걷게. 그래서 홍대부터 해서 저쪽으로 어디입니까? 거기까지 신촌까지 쫙 연결돼 있잖아요. 철길. 꼭 철길 지하화 해야 됩니까? 그것도 유행이야. 지하화할 때도 있지만 철길 자체를 오브제로 쓸 수 있거든요. 그게 변별성, 차이, 고유성이거든. 네? 철길 자체가 얼마나 멋진 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 이제 행정의 우선순위라고 보고, 자,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 여러 번 다녀오셨을 거예요. 신사이밭이 도톤벌인데 이게 대전청 같은 데예요. 이걸 다 터버리고 이 양프로 세 블록, 여섯 블록이 파워가 셉니다. 예? 이 안에는 그러니까 소상공인 다 죽는다고 백화점 들어오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백화점 소상공인 아울렛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합,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지구는 복합되어 있어야 돼요. 복합 안 된 데가 어디냐면 동대구역입니다, 여러분. 대구의 경제가 기울어지는, 대구 서민 경제가 무너지는 한 계기가 동대구 역사였어요. 그전에는 동대구 주변에 대단히 그 많은 소상공인들 아주 뭐 재밌는 뭐 하여튼 식당들, 음식점, 뭐 노래방, 뭐 횟집 뭐 막 있었어요. 근데 매버드 건물로 동대구역을 싸다 보니까 동대구 신세계에서만 다 하는 거야. 원수도브로 다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소비를 역외로 안 하는 거예요. 동대구역 다녀오세요. 그 대전은 사이언스 콤플렉스 43층. 원래 그런 게 있으면 그 주변에.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그 롯데가 있는 그 용두동, 용문동이죠. 롯데. 롯데가 있고 그 주변에 여러 상가들이 함께 있잖아요. 복합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강대원 1km 복직은 수직으로 1km 정도가 있어야 돼. 근데 롯데에 있는 지금 그 자리는 1km가 안 나옵니다. 한 중간 정도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 중구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대우당 약방 뒤쪽을 가지고 지금 뭐 재개발한다고 해서 계속 유착 중인데, 거기다가 주상복합으로 또 뭐 40몇 층 올리는 순간 어려워집니다. 또 이 고유성이 사라진다고요. 네? 고유성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상권 복합 개발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투자자들, 여기에 맞는 디벨로퍼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1000만 명씩 옵니다. 도톤벌이 신사이밭이에. 그 다음에 온라인 전략은, 자, 이제 우리 단체장들께서 좋아하는 국제 지방 외교가 있는데, 단체장이 외국을 가셨어요. 근데 영어로 보도를 안 하니까 그 해당 국가에서 알 수가 없어. 해당 도시에서 알 리가 없어요. 70억의 공용어가 영어인데, 영어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영어를 다 할 수도 없고 잘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어로 반드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검색해서 할 텐데, 중구라는 이름 자체도 변별이 없는데 어떻게 칼국수를 알고 효도 문화를 알고 우리 신채호 선생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반드시 홍보를 해야 된다. 영어. 지방외교 중요합니다. 근데 반드시 예술인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술인들은 언어를 넘는 흥들 있어서 바로 교류하십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가면 그분들 오고, 이것을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그건 문화가 옵니다. 문화가. 반드시 예술인들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유학생 교환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큰 기업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상 외교할 때 이제 재벌 기업도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좋죠. 소상공인들이 같이 가야 돼, 단체장들하고. 그럼 그분들이 할 일이 생깁니다. 예? 일부 갖다 팔아줄 수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 우리 걸 팔아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매장에서 일부 수입해서 팔 수 있는 거예요. EMS로 붙여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작가들이 만든 공예품도 거기서 팔아줄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바자르가 생기는 거예요. 국제 바자르를 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예술인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함께 모시고 가야 된다. 그러면 진정하게 국제 교류가 재밌죠. 그리고 유학생 교환까지 하게 되면 정말 재밌는 거지. 예? 그 물꼬를 다 한번 틀어놓으면.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의회하고 단체장들만 해서는 할 생각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화인, 예술인, 소상공인들 함께하고 시민과 함께하면 정말 알뜰한 국제교류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제가 안동에서 강연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안동동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왕께서 방문하신 적이 있으니까 이 사과를 여왕님 생일날 보내드리라 했는데, 저는 이제 팔도에 이런 이제 특강을 하는데 재밌는 사례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하는 곳들이 있어요. 해. 그래서 안동에서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다. 그 영연방에서는 메인스트리트를 막아놓고 이렇게 해요. 영국 그 여왕님 생일에 90세 생일 이렇게 했어요. 영시 축제처럼 하는 거야. 다 막아놓고. 영연방 60 몇 개 도시가 이렇게 해요. 가장 큰 마켓입니다. 주영 한국대사가 이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왕실 비서실에서 좋다고 했겠지.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생일잔치에 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에이프릴이라고 감사의 뜻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 왕자들이, 그래서 이분이 둘째 아드님이신가 그래요. 앤드루 왕자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안동에 가면 그 식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과 보내주시고 감사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좀 전국에 출하하고 있는데, 브랜드가 있으니까 다른 사과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매개들,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안동은 세상의 으뜸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명품이 더 탄생한 거지. 예? 농민에게 좋은, 농협에 좋은, 예? 한 거지. 예? 그래서 이런 계기를, 이것이 PR입니다. PR의 근본적인 것은 가치 있는 뉴스를 생산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뉴스. 그래서 강력하고 전략적인 PR 마케팅을 통해서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 안동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제가 이제 중구민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도시 없어요. 예. 또 중국 사람들 참 부러워해요. 부러워하게 먹을 게 많다. 교육도시고. 예. 근데 없는 게 있어. 뭐냐? 외국인들이 소재동까지만 와요. 예. 소재동 지금 간사촌에서 인스타에 이제 뜨거워요. 그래서 거기까지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중국까지 안 와요. 여러분 중국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명동이라는 거대한 상권이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 3대 상권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뭐가 눈에 띄나요? 다 외국인이에요. 다 외국인은 아니지만 눈에 띄는 게 외국인이야. 그래서 다 외국인으로 보여. 물론 내국이 더 많겠지. 그러나 그분들 이제 외모가 우리하고 다르니까. 예? 그래서 거기는 포장집도 3가지 언어예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화장품에 화장품 가게 있어요. 지하상가 그 로드쇼. 거기 매출이 중소기업이에요. 100억이 넘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예? 그게 상권이야. 그게 파워야. 예? 세수야. 우리가 20만 사는데 예산이 1조가 안 되잖아요. 7천억 정도 하는데 정작 단체장이 쓸 돈이 1,00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뭘 하겠어요? 그냥 운영하는 거지 그냥. 예?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수가.
소상공인들이 결론적으로 돈을 만드는 경제적 이행가치를 만드는 원천입니다. 상권이 폭발하려면 외국인들이 와야 돼. 외국인들 강력하게 홍보해서 글로벌 홍보하고 영어 홍보하고 또 뭐 중국어, 일본어까지 포함해가지고 기본은 영어로 해가지고 땡겨야 돼요. 땡겨가지고 보면 여기 공실들 많잖아요. 외국인 레지던스, 문화예술 레지던스 해가지고 확 내놓으면 베를린이 완전히 죽은 도시였어요, 사실은. 근데 세계 트렌드를 베를린이 다 갖고 있어요. 베를린 시 당국의 정책이 뭐냐면 싼 아파트, 싼 공실, 그거거든. 공장 유치? 그거 좋죠. 근데 베를린 복판에 공장 유치하겠습니까? 그거거든.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서식할 수 있는 환경, 라이프 스타일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예? 전위예술이 다 베를린에서 옵니다. 평등의 도시. 예? 그래서 글로벌 살고 싶다면, 그러니까 중구가 살고 싶다면, 중구가 1조를 넘기고 싶다면, 그리고 대전이 100조 도시가 되려면 중구의 산도 적어도 2조, 3조 돼야 돼요. 2조, 3조. 그래서 문화지구 전체, 문화공화국 중구. 예? 하려면 글로벌 믹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한번 살기 시작하면 중국처럼 좋은 것도 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중국에 대한 제언이 세계 도시를 만드는 전체적으로 개념 설계를 다시 하고, 그리고 분산됐던 자원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글로벌 믹스를 해서 중구다운 고유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명품 세계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